수술 없이 치료 가능한 내성 발톱. 내성 발톱 치료 방법 중 수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어떤 상황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성 발톱은 말 그대로 발톱이 자라는 방향이 피부 쪽으로 휘어져 주위살을 자극하고 파고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엄지발가락에 잘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 발가락 끝이 붓고 열감이 동반되며 심한 경우 고름이 차거나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처음엔 살짝 따끔했는데 점점 걷기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염증이 진행되면서 신경과 혈관이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내성 발톱을 단순히 발톱을 잘못 깎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문제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성 발톱은 평소 생활 습관부터 신발의 형태, 발의 선천적인 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발톱을 정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발톱 끝에 하얀 부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지나치게 짧게 깎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양끝 모서리를 둥글게 파내어 깎을 경우 발톱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옆면의 살 속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발가락 공간이 좁은 구두나 타이트한 운동화를 즐겨 신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신발들은 발가락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발톱이 정상적으로 자랄 공간을 방해합니다. 특히 직업 특성상 장시간 서 있거나 보행량이 많은 분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손발톱 무좀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내성 발톱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좀균에 노출된 발톱은 두께가 점차 두꺼워지고 모양이 뒤틀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살을 강하게 눌러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타고난 발의 형태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발이거나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 반증이 있다면 걸을 때 발의 특정 지점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압력이 반복되면 결국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성 발톱은 초기에 단순한 통증이나 가벼운 부기로 시작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됩니다. 증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주요 신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염증 반응으로 인해 발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화끈거리는 열감이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거나 걸을 때마다 발톱이 살을 찔러 일상적인 걸음조차 고통스러워집니다. 상처 부위가 덧나면서 진물이 나오거나 노란 고름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상처 부위의 살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툭 튀어나오는 유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과 세균 번식이 심해질 경우 환부에서 심한 냄새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증상이 위와 같이 진행된 단계라면 더 이상 집에서 하는 자가관리나 민간요법으로는 호전되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즉시 의료진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 내원하신다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다양한 보존적 치료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와이어를 활용한 발톱 교정, 통증 완화를 위한 패킹요법, 염증 억제를 위한 약물 및 항생제 처방, 근본적인 생활 습관 교정. 이러한 방법으로도 증상이 계속 재발하거나 이미 염증이 심해져 유가종이 형성된 경우라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외과적 처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수술적 교정이나 약물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거나 통증이 반복된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발톱 부분 절제술은 살 속으로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하는 발톱의 한쪽 가장자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발톱 전절제술은 염증이 매우 광범위하거나 발톱 전체의 변형이 심각할 때 적용하며 발톱 전체를 제거하여 새 발톱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연부조직 절제술은 발톱 자체는 보존하되 염증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부어올라 발톱을 압박하는 주변 피부 조직을 절제하여 압력을 줄여줍니다. 의료용 발톱 교정술은 형상기역합금으로 제작된 특수 고리를 발톱에 장착하는 시술입니다. 변형된 발톱을 서서히 정상적인 방향으로 펴주어 재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전신 마취가 아닌 해당 부위 국소 마취만으로 진행되어 신체적 부담이 적고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처치 후 곧바로 일상적인 걸음이 가능하여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의료진이 처방한 항생제는 안내받은 기간 동안 빠짐없이 복용해야 하며 주기적인 소독을 통해 환부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부위가 눌리거나 오염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술 직후 통증이 느껴진다면 무리해서 활동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술 후 약 10일에서 1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발톱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시기부터는 발톱이 살을 찌르지 않고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내성 발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내성 발톱은 단순히 발톱 끝이 살을 찌르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고 병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외과적 처치는 물론 족부 진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상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상의 경중에 따라 비수술적 교정부터 근본적인 수술적 치료까지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환자 상태에 최적화된 처방이 가능합니다. 시술이나 수술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회복 과정에서 염증 관리와 경과 관찰이 꼼꼼하게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내성 발톱은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치료 후 올바른 발톱 관리법 등 재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성 발톱 치료의 핵심은 통증의 즉각적인 해결과 재발의 최소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치료의 시작입니다.